선생님. 응? 무슨 일이죠? 에휴, 지상 최대 공모전 수상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나. 완성도, 독창성, 상실성, 작품성, 편집풀 80에 랭킹 20%.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네. 아휴, 여기에 있는 꽃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에휴, 선생님, 여기에요, 여기 좀 봐주세요. 응? 너는, 으차, 무슨 일이야? 그게요, 선생님이 공모전으로 바쁘신 건 알겠지만 지상 최대 공모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왜? 그야 선생님 같이 시원하게 알려주는 분이 없어서요. 저도 지상 최대 공모전에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 좋아. 나도 이번에 지상 최대 공모전 준비할 때 선배 작가님들의 유튜브를 보고 공부했으니까 도와줄게. 자, 그럼 가자. 어디로요? 어디야? 작업실이지. 왜요? 여기서는 안 해요? 여기선 안 해. 가자. 네. 우와, 뭐예요, 선생님? 지상 최대 공모전에 대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지. 원래는 따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공개해 줄게요.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아, 맞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강의 영상을 준비해서 올 수가 있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지상 최대 공모전은 어떤 공모전인가요? 네, 지상 최대 공모전은 네이버 웹소설에서 진행되는 공모전으로 네이버 시리즈 정신영재의 기회와 웹툰화까지 진행되는 빵빵한 프로모션과 어마어마한 상금이 딸려오는 대형 공모전입니다. 1년마다 돌아오고 1라운드는 남성향, 2라운드는 여성향으로 진행이 되며 매년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다른 공모전에 비해서 전략을 짜기 아주 쉬운 공모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요, 선생님. 공모전이 웹소설 작가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인데 왜 장단점이라고 적어놨어요? 공모전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모전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요? 가장 빠른 길이고 상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공모전은 우선 소형 플랫폼과 대형 플랫폼 두 가지의 플랫폼에서도 진행이 되고 1년에 공모전 처리되면 수많은 플랫폼에서 상금과 함께 공모전을 개최를 하죠. 하지만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고 소형 플랫폼 공모전이라도 공모전에서 수상할 작품은 어떤 플랫폼에 연재해도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소형 플랫폼이라서 잘 안 돼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공모전에는 연재형과 투고형이 있잖아요. 두
두 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영재형 공모전은 지상 최대 공모전처럼 해당 플랫폼에 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모전이고요. 투고형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시놉시스와 원고 15화에서 25화 정도의 분량을 써서 거기 플랫폼에 접수하는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투고형 공모전이라고 합니다. 투고형 공모전과 연재형 공모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룰게요. 지상 최대 공모전은 연재형 공모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연재형 공모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두 번째가 네이버 작가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네이버 작가가 되는 방법은 정확하게 뭐가 있나요? 네. 흔히 말하는 네이버 작가는 네이버 시리즈 정식영재 또는 기달무 같은 그런 런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웹소설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네이버 정식영재 서울대 가는 것과 비슷한 난이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확실히 네이버는 직투고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정식영재의 기회를 얻는 것도 무지 힘들어요. 대형 플랫폼이니까 하루에 수백 개의 작품이 쏟아지기 때문에 묻히는 작품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상 최대 공모전이 가장 빠른 길이냐? 왜냐면 평소에 네이버 무료 연재를 하는 경우는 대형 플랫폼인 만큼 수많은 출판사가 주목을 하기 때문에 베스트 리그만 가도 컨택 올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도 네이버 챌린지 리그, 베스트 리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승격 제도를 통해서 네이버 정식영재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현항우라는 작품도 G2고나 공모전이 아니라 챌린지 베스트 리그의 승격 제도를 통해서 정식영재가 되어 대박을 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외로 네이버 쪽에서는 G2고보다 지상 최대 공모전 또는 베스트 리그 출신 작품이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네이버 지상 최대 공모전은 경쟁률이 치열한데 묻힐까봐 걱정되어요. 맞아요. 수많은 지망생들이 소형 플랫폼과 대형 플랫폼 중에서 소형 플랫폼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서도 묻힐까봐 걱정된다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로 재미있으면 대형 플랫폼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블라이스라는 소형 플랫폼에서 한 4년 정도 무료 연재를 했었는데 컨택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정말로. 그러다가 네이버 챌린지 베스트 리그의 난이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듣고 망설였는데 지상 최대 공모전에 도전했다가 지상 최대 공모전 시즌에 컨택을 받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 플랫폼이 훨씬 좋아요. 시작하는 지방생들도 또 초보 작가들도. 왜냐하면 일단 대형 플랫폼에서 자유연재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컨택이 올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출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세 번째 수상을 위한 꿀팁은 무엇인가요? 작가님만의 꿀팁일까요?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꿀팁일까요? 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지상 최대 공모전을 이번에 무조건 최우수상 받는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운 전략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선은 공모전에서 원하는 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아하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대중성이 보장되어야 되고요. 클래시를 아주 그냥 때려놓고 비틀게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번에 공모전 작품 저의 신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 맞죠? 라는 작품은 딱 봤을 때 어떤가요? 로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희귀물이고 육아물입니다. 이 작품은 커다란 인기를 끌었던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로판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우선은 제가 이번 작품을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가독성과 독자들이 읽었을 때 재미있고 계속 생각나는 그런 작품을 만들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정과 캐릭터, 세계관 같은 것을 정말 세세하게 짰어요. 그러니까 세계관과 캐릭터를 짜는 데만 2주 걸렸어요. 설정을 그렇게 오래 짜면 좋나요? 당연하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있으면 그 소설은 알아서 굴러갑니다. 저도 이번에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른 꿀팁은 없으세요? 저는요, 이번 작품을 구상할 때 전체 이용가 혹은 그 네이버 시리즈 기달부의 심의 등급 12세에서 15세를 넘지 않도록 신경을 썼고요. 디즈니 작품과 쿵푸 팬더 시리즈를 참고해서 트라우마라는 소재를 어떻게 다룰지 그래서 연구하고 또 깊게 파고들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로코 분위기의 복수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주인공 아스텔이 가문의 학대를 받아 사촌 동생을 대신에 제물로 바쳐져 죽어가다가 소원을 들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가 주인공의 숨겨진 능력을 깨우게 되고 그래서 10살 아스텔이 5살 아스텔의 시점으로 돌아가 자신의 행복을 되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되찾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복수물인가요? 요즘 보이는 복수물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요즘은
복수물은 약간 복수 대상, 악역, 적대 가문, 가해자의 심판에 대한 초점을 맞췄다면 저는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의 행복에 대해서 초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 말로써 최고 시청률을 찍었던 왔다 장보리 작품을 기억하시나요? 왔당 장보리에 나오는 장보리 캐릭터와 영민정 캐릭터를 연구를 해서 그것을 짬뽕시켜서 고구마형 주인공도 또 사이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 시대의 새로운 호감형 주인공을 탄생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너무 거천자연스러웠나? 아니요. 원래 꿈은 크게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지상 최대 공모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은 이번에 분량도 5천자로 하셨나요? 네, 당연하죠. 독자들과 편집부에서 선호하는 분량은 5천자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달라졌지만 예전에 네이버는 플랫폼 중에서 유일하게 6천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6천자라는 분량에 맞추기보단 최대한 재미있고 독자들이 읽을 때 즐거워하도록 플롯을 짜고 쓰고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이번에 쓴 작품을 쓰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보여주기 글쓰기라고 독자들이 글을 읽을 때 상상할 수 있게 썼고요. 웹툰화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묘사를 해왔습니다. 독자들이 대사만 읽어도 그 화차 내용이 뭔지 이해 가도록, 그리고 읽다가 놓쳤다가도 이런 거였어? 설마 복선이 전부 다 있었나? 그러면서 찾아보게 되고, 화차별 제목도 누가 봐도 사이다 화차, 고구마 화차다. 그것을 딱딱딱 구분되게 구성을 해서 사이다를 좋아하는 독자들은 사이다 편을 보다가 고구마 파트로 넘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플롯을 짜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여기에 네 번째 네이버 시리즈 품은? 품이란 요거 뭔가요? 혹시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카카오품과 네이버 시리즈 품을 설명해 주는 건가요? 네. 저번 영상에 언급했던 도대체 카카오품과 네이버 시리즈품은 무엇이냐? 입니다. 지상 최대 공모전은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밀어주는 스토리 있는 웹소설로 공모전에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스토리 있는 웹소설은 어떤 거예요? 스토리 있는 웹소설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까? 드라마 중에서 예를 꼽자면 포사수가 쓰다, 호텔 델루나, 죽은의 태양 내 남편과 결혼해줘. 같이 지금 가벼운 분위기가 아니라
트라우마 같은 무거운 그런 소재들을 다룬 그런 웹소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카오풍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몽글몽글하고 잔잔한 그런 정통 로맨스를 다룬다면, 로맨스를 다루는 게 아니라 로맨스를 밀어준다면, 네이버 시리즈는 스토리 있는 남녀가 무언가를 해서 사랑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 같은 작품도 남녀가 쓴 남편에게 복수를 하다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잖아요. 여성야 복수물에서는 무슨 복수하는 것도 좋지만 남녀가 사랑을 하고 이루어지는 가정의 복수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연결고리가 생긴 것 때문에 복습만 할 거면 여성향에서는 안 돼요. 오늘 정말 알찼다. 지상 최대 공모전에 필요한 건 전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선생님, 제가 가장 중요한 걸 안 물어봤어요. 그게 무엇이죠? 선생님 작품은 무슨 오픈 하셨나요? 선생님은 왜 어째서 오픈하자마자 올리지 않으셨어요? 그게 영재형 공모전은 체력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상 최대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고 싶으면 예선 기간에 꾸준히 1일 2 연재를 최소한으로 해주셔야 되고, 예선이 끝나고 그런 심사 기간에 들어가도 적어도 1일 1 연재를 해서 최소 35화에서 45화를 풀어야지 수상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차를 많이 푸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한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네이버가 카카오가 부러웠는지 주제 키워드를 들고 와서 지망생과 수많은 기성 작가들의 뒤통수를 뻥 하고 찬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쓴 기업보자, 그러니까 카카오풍을 내라는 거야. 나 원체 어이가 없어서. 그때 저는 현대 로맨스 판타지 저승사자와 쓴 테마사 여주 사랑을 다룬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제 키워드가 갑자기 뿅 하고 나와서 급하게 작품을 준비해서 공모전에 냈는데, 그걸로 컨택을 받아 데뷔할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시원하게 망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잔잔한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걸 왜 냈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뒤통수를 맞은 네이버가 정신을 차렸는지 이번에 네이버 지상 최대 공모전 심사 기준을 보면 편집부가 80%고 랭킹이 20%예요.
이게 다른 것보다 이게 중요하네요. 이게. 왜요? 편집부 80%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지망생들과 초보 작가들은 모르겠지만 편집풀 80%, 랭킹 20%, 그리고 거기는 왕성도, 작품성, 성실성, 도창성 이라는 무슨 전문적인 용어들이 가득하지만 사실상 이번에 네이버 시리즈풍을 가지고 와라. 스토리가 있는 로맨스 판타지를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혹시나 저의 작품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네이버에 심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맞죠를 검색하면은 만나보실 수 있고,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는 건 조금 부끄러우니까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려둘게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의 인스타 아이디를 공유할게요. 인스타 아이디는 설명란과 댓글란을 참고해 주세요. 저의 일상적인 사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작품 소식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은 그냥 지상 최대 공모전에 대해서 가볍게가 아니게 되었지만 다른 작가들이 알려주지 않는 공모전에 대한 것을 조금 풀어봤어요. 특히 무슨 주제 키워드로 뒤통수를 쳤던 사건은 해본 사람만 알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다음에는 어떤 걸 다뤄볼 생각이에요? 글쎄요. 어떤 걸 다뤄볼까 고민은 많이 하는데, 이번 영상도 반응이 좋으면 다음 영상에서는 지망생 여러분과 초보 작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숙문안 필력 탈출하는 방법을 들고 올까 합니다. 그리고 요건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저의 첫 출간 작품이 왜 망했는지 썰도 풀어볼까 해요.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